바나나 아침이 아니라 이 시간에 먹어야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먹어야 좋다는 상식, 여러분도 당연하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과 배뇨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준성 박사입니다. 처음엔 저도 바나나는 에너지를 주는 아침 과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침에 먹으면 활력이 생기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통념 말이죠. 그런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연구를 이어오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저녁 시간대에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은 바나나가 밤마다 깨는 문제를 눈에 띄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분이 아니라 수백 명이 똑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저녁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저녁 바나나가 야간뇨를 줄이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댓글로 여러분이 하루에 바나나를 몇 개나 드시는지, 그리고 주로 언제 드시는지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난 71세 김혜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사셨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셨답니다. 그때 정말 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도 없고 어둠 속에서 휘청거리는 자신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고요. 김혜수님은 그 일 이후 제게 찾아오셨고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섭취법을 딱 7일만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거짓말처럼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변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단지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수분 섭취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염분을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밤마다 깨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거든요. 저녁에 드시는 짠 음식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대부분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우리 몸은 이걸 빨리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저녁 염분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밤중 배뇨 횟수가 평균 1.8배나 더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윤상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저녁마다 뜨끈한 국물 요리를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습관만 바꿨어요. 저녁 반찬간을 낮추고 국물은 남기기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녁 반찬간을 최대한 낮추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염분을 줄이더라도 수분 섭취는 낮 시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돼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저녁 늦게 드시는 수분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이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방광이 쉽게 가득 차서 밤에 깰 수밖에 없어요. 대한비뇨건강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취침 2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 그룹은 야간뇨가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김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들기 전 물 한 컵만 줄였을 뿐인데 숙면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수분은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하시고 취침 전엔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충분해요. 물론 너무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뇨제나 커피는 저녁 이후엔 절대 피해야 해요. 이런 음료들은 방광을 더 자극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진 않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는 칼륨 부족입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중 칼륨 수치가 낮은 사람은 야간 배뇨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밤마다 깨는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낮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70세 정영자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나나 반 개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더니 한 달 후에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외에도 시금치, 감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적정량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심해야 해요.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칼륨이 충분한 음식을 챙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방광 근육의 긴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요.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대한수면건강학회에서는 긴장 완화를 위한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배뇨 빈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어요. 65세 최은자님은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10분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깨와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 하셨죠. 그랬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어깨와 배를 이완시키고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스트레칭이나 호흡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숙면이 어려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멜라토닌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야간뇨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방광의 민감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69세 박인호님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숙면 시간을 늘렸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물질인데요. 바나나, 우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잠들기 2시간 전에 소량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저녁 이후 커피는 꼭 피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밤에 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원인들을 해결할 핵심인 바나나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섭취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를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부담만 주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따뜻한 바나나 반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수면 호르몬도 제때 분비돼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아마 아침이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는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섭취 온도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가운 바나나보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체온을 안정시켜서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데 따뜻한 바나나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우면 충분해요. 너무 뜨겁게 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접시에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바나나를 따뜻하게 먹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맛도 좋고 몸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바나나를 따뜻하게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계피와의 조합입니다. 바나나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계피를 조금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뿌려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의 향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의 질도 높여줘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피를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계피가 혈당이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꼬집 정도만 가볍게 뿌려 드시는 게 안전해요. 계피 향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섭취량 조절입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이지만 당분이 높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반씩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에 드셔도 좋고 저녁에만 한 개를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바나나를 드시나요? 너무 많이 드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생활 병행 습관입니다. 바나나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워요. 수면 환경과 저녁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 늦은 수분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방 조명을 줄이시고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살짝 올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올려두면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되면서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병행하시면 좋아요. 특히 골반과 하체를 이완시키는 동작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밤부터 어떤 습관을 하나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녁 바나나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수분 섭취 시간을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요약해 볼까요? 야간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늦은 시간에 드시는 짠 음식, 몸속 칼륨 불균형, 방광 근육의 긴장, 수면, 호르몬 저하 같은 생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예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밤마다 깨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습관들만 바로잡아도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수천 명을 만나보면서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아침 바나나가 아닌 저녁에 따뜻한 바나나 한 개. 이 단순한 변화가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의 균형 작용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마다 계속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다치시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푹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활력이 넘쳐요. 낮 시간을 훨씬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 반 개와 함께 조용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고
그 후에는 조명을 낮추고 편안하게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작고 사소한 습관이 평생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대신 가능한 다른 숙면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맞지 않으시거나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키위, 호두, 체리 같은 음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숙면을 돕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따뜻한 바나나를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